일론 머스크가 바라는 테슬라 주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낮을수록 좋아요. 음모론이 아니에요. 수학이에요. 합병 교환 비율은 지금 이 시점에 테슬라 주가를 기준으로 결정돼요. 주가가 낮으면 머스크 쪽이 스페이스X 합병에서 유리한 비율을 가져가고, 주가가 높으면 기존 테슬라 주주가 덜 희석되는 구조거든요. 같은 뉴스를 보면서 머스크와 테슬라 주주의 이해관계가 이 지점에서 조용히 엇갈리고 있어요. 2026년 6월에서 7월 IPO 시점까지 남은 이 시간이 바로 그 교환 비율이 확정되는 구간이에요. 지금 한국 투자자 70만 2천 명이 36조에서 38조 원을 들고 그 구간 한복판에 서 있어요. 이 유인 구조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가 잔치 이후 계좌의 방향을 가르는 단 하나의 변수예요. 근데 그 합병 얘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짚을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공식, 스페이스X 상장은 곧 테슬라 호재라는 공식이 맞는지부터 따져봐야 해요. 자, 생각해보세요. 테슬라는 스페이스X 지분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5%? 10%? 아니에요. 진짜 0%예요. 단 한 주도 없어요. 테슬라가 스페이스X에 투자한 돈은 없어요. 스페이스X가 테슬라 매출에 기여하는 부분도 없어요. 두 회사 사이에 있는 유일한 연결고리는 일론 머스크라는 이름 하나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테슬라 주가에는 뭐가 담겨 있었던 걸까요? 자동차 기업으로서의 실적 가치, 에너지 사업 가치, AI와 로보틱스 성장 기대감, 그리고 하나 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유일한 상장 기업이라는 프리미엄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머스크라는 이름이 붙어있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에는 전기차 회사라면 절대 받을 수 없는 이 회사 얼마짜리냐는 숫자가 붙어있었어요. 그런데 스페이스X가 증시에 상장돼서 독자 티커, 쉽게 말하면 테슬라의 TSLA 같은 자기만의 종목 코드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자들은 이제 선택할 수 있어요. 머스크에 베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테슬라를 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스페이스X를 직접 사면 되니까요. 테슬라에 녹아있던 머스크 프리미엄이 스페이스X라는 독자 그릇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서울경제는 2026년 2월에 이미 이 우려를 공식 보도했어요. 스페이스X 상장 시 테슬라가 지닌 일론 머스크의 유일한 상장사라는 가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실제로 한국 투자자들은 이미 이 흐름을 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한국예탁결제원 데이터를 보면 2025년 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최근 1년간 서학개미들은 테슬라를 순매도로 전환했어요. 순매도, 즉 판금액이 산금액보다 많아졌다는 뜻인데 그 금액이 약 493억 원이에요. 2024년 한 해 동안 서학개미 순매수 1위 종목이었던 테슬라가 1년 만에 순매도 종목이 된 거예요. 테슬라 보관액도 3개월 새 267억 달러에서 252억 달러로 5.4% 줄었어요. 그런데 지금 국내 투자자들이 테슬라에 들고 있는 돈이 얼마냐 하면 시점과 환율에 따라 다르지만 252억 달러에서 274억 달러 사이예요. 앞서 말한 그 36조에서 38조 원이에요. 테슬라 시총의 1.85%, 사실상 6대 주주 수준이에요. 그 70만 2천 명이 지금 이 구간 한복판에 서 있는 거예요. 이 포지션이 머스크 프리미엄 이탈 국면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게 나와요. 스페이스X가 단순히 상장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테슬라와 합병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 일각에서는 이게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머스크의 장기 플레이북일 수 있다고 봐요. 숫자부터 볼게요. The Future Fund의 매니징 파트너 게리 블랙의 추산이에요. 현재 테슬라 주가는 올해 예상 순익 대비 약 200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스페이스X는요? 약 400배예요. 2배 차이가 존재해요.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 합병 시 교환 비율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쉽게 설명할게요. 순환 원리로 보면 테슬라가 스페이스X를 인수하려면 스페이스X 주주들에게 우리 테슬라 주식으로 바꿔줄게요 라고 해야 해요. 그런데 스페이스X 주식이 테슬라 주식보다 2배 비싸게 평가받고 있으니까 테슬라 주식을 더 많이 발행해서 줘야 해요. 게리 블랙의 추산에 따르면 이 교환 비율을 맞추려면 테슬라가 새 주식을 무려 35% 더 찍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당하는 거잖아요. 35%예요. 지금 테슬라 주식 100주를 가지고 있다면 합병이 완료된 순간 전체 주식수가 35% 늘어나 있어요. 당신의 100주는 그대로지만 그 100주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어요. 이걸 주식 희석이라고 해요. 내 지분이 물타기 당하는 거예요. 판 자체가 커지면 희석이 아닐 수 있는데 문제는 그 판이 얼마나 커지느냐예요. 근데 진짜 이중 반전이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머스크의 포지션이 결정적으로 달라져요. 실제로 더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가 따로 있어요. 현재 머스크의 테슬라 지분은 약 13%예요.
그런데 역합병, 즉 스페이스X가 테슬라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통합이 이루어지면 머스크의 통합법인 내 지분율이 22%에서 최대 40%까지 뛰어요. 왜냐하면 머스크가 스페이스X에서 약 42%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더 크고 가치 있는 회사의 주주로서 교환 비율에서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구조예요. 결국 테슬라 주주는 판이 커지는 와중에 내 몫은 쪼그라드는 구조에 놓이고 머스크는 반대로 더 커진 판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이론이 아니에요. 이미 한번 이 공식이 현실에서 작동한 선례가 있어요. 2026년 2월 스페이스X가 xAI를 주식 교환 방식으로 전격 인수했어요. xAI를 약 2,500억 달러로 평가해 흡수하면서 약 1조 2,500억 달러 규모의 통합법인이 탄생했어요. 이로써 머스크는 테슬라,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 xAI, X까지 전 생태계를 한 손에 쥐게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딜이 발표됐을 때 나는 다음 수순이 테슬라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타이밍이 너무 깔끔했거든요. 아무튼 시장이 주목하는 건 바로 다음 수순이에요. 이 통합법인과 테슬라의 합병, 그리고 그 교환 비율의 기준점이 되는 게 바로 지금 이 시점의 테슬라 주가예요. 어이없게도 머스크한테는 테슬라 주가가 낮을수록 유리한 구조가 존재해요. 테슬라 주가가 낮으면 합병 시 찍어내야 할 새 주식수가 더 늘어나고 그 신주에서 머스크가 가져가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져요. 테슬라 주가가 높으면 기존 주주에게 유리하고 머스크 몫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요. 이게 음모론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 유인 구조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스페이스X IPO 목표 시점은 2026년 6월에서 7월이에요. 지금부터 그 시점까지가 합병이 성사된다면 테슬라 주가를 얼마로 볼지 기준이 되는 구간이에요. 테슬라 주가 부진과 스페이스X 상장 임박이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그 타이밍을 직시해야 해요. 그렇다면 이 게임 결말이 어떻게 갈지 시나리오별로 쪼개볼게요. 4가지예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앞서 설명한 그 케이스예요. 스페이스X가 단독으로 상장하고 합병이 없는 경우예요.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 이 시나리오가 어떤 의미인지 볼게요. 머스크 프리미엄이 테슬라에서 이탈해 스페이스X로 이동해요. 36조에서 38조 원 규모의 국내 테슬라 포지션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시나리오예요. 이 경우 주목해야 할 건 스페이스X 상장 이후 직매수 기회예요. 선장이 완료되면 증권사 해외 주식 메뉴에서 직접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상장 전 간접 노출 수단으로는 아크 벤처 펀드가 있어요. 2026년 3월 기준으로 이 펀드의 스페이스X 비중은 약 17%예요. 현재로서는 가장 직접적인 현실적 대안이에요. 근데 딱 하나, 머스크가 직접 꺼낸 카드가 있어요. 테슬라 주주들에게 스페이스X IPO 우선 배정을 검토 중이라고요. 다만 나는 이 발언을 액면 그대로 믿지는 않아요. 머스크의 발언과 실제 행동 사이에 괴리가 생긴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니까요. 기대는 하되 확정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만약 우선 배정이 현실화되면 지금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는 게 스페이스X에 대한 일종의 접근권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테슬라 비중이 가장 높은 한국 투자자들에게 이게 현실화된다면 이 시나리오에서는 테슬라 보유가 오히려 유리해지는 유일한 반전 지점이에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스페이스X 상장 이후 테슬라와의 합병이 성사되는 경우예요. 앞서 설명한 신주 35% 희석 시나리오예요.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극심해질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판 자체가 얼마나 커지느냐에 달려있어요. 이 시나리오에서는 합병 발표 전후 변동성 자체를 활용하는 자산 접근이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세 번째 시나리오는 단독 상장 없이 합병만 진행되는 경우예요. xAI 인수 선례가 반복되는 구조예요. 교환 비율 게임에서 기존 테슬라 주주가 불리한 위치에 서게 돼요. 이 경우에도 발표 전후 주가 변동성이 핵심이에요. 네 번째 시나리오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 머스크가 말한 IPO가 연기되고 합병 논의도 공식화되지 않는 경우예요. 이 경우 테슬라는 불안감만 끌어안은 채 옆으로 기거나 밀리는 구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발빠른 사학개미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테슬라에서 빠져나온 자금 일부는 마이크론 같은 반도체 종목으로 이동하고 있는 게 데이터에서 보여요. 이 시나리오에서는 달러와 금 비중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섹터로 비중을 이동하는 흐름을 참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든 공통으로 해당되는 경고예요. TSLL이에요. 테슬라 주가의 2배를 추정하는 레버리지 ETF인데 국내 투자자들의 보유액이 33억 달러예요. 황당한 게 TSLL 전체 시총의 40% 이상이 한국인이에요. 10명 중 4명이 한국인이라는 얘기예요. 솔직히 이 숫자 보고 좀 걱정됐어요. 레버리지 ETF 특성상 장기 보유할수록 불리한 구조인데 한국인 비중이 이 정도면 다음 하락 때 피해가 집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변동성 구간에서 레버리지 ETF는 테슬라 주가의 충격을 2배로 받아요.
하락 시에만 2배가 아니라 매일의 가격 변동이 복리로 작용하는 구조기 때문에 장기 보유 시에는 따라가야 할 기준 지수보다 훨씬 큰 손실을 낼 수 있어요. 지금 이 타이밍에 TSLR을 들고 있다면 이 자산이 현재 어떤 변동성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지 반드시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해요.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2500조짜리 이벤트 앞에서 지금 내 포트폴리오가 어떤 구조로 이 이벤트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4가지 있어요. 첫째, 내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머스크 테마의 총 비중을 계산해보세요. 테슬라, TSLR을 포함한 레버리지 ETF를 모두 합산한 숫자예요. 이 숫자가 생각보다 크다면 IPO 시점 전까지 단계적으로 비중을 줄이거나 시나리오에 맞게 재배분하는 걸 고려해보세요. 둘째, 지금 TSLR을 들고 있다면 반드시 점검하세요.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비중인지, 그리고 장기 보유 중이라면 레버리지 ETF의 복리 손실 구조를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들고 있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면 지금이 점검 타이밍이에요. 셋째, 오늘 설명한 4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당신이 어디에 베팅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설정해보세요. 시나리오도 없이 자산을 들고 있는 건 어떤 패가 나와도 그냥 당하겠다는 거예요. 넷째, ARKK 벤처펀드의 현재 구성 종목과 스페이스X 비중을 직접 확인해봐요. 상장 전 스페이스X에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현실적인 창구예요. 2500조짜리 잔치가 열리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잔치판에서 식재료로 끝나는 사람과 돈을 버는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미리 알고 있었느냐 아니냐. 테슬라를 들고 있든 TSLR을 들고 있든 지금 아무것도 안 들고 있든 오늘 이야기를 들은 당신은 이미 대부분의 투자자보다 한 발 앞에 서 있어요. 그 한 발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느냐 마느냐는 이제 당신 몫이에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더 파고 싶은 경제 이슈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말고요. 어떤 사건 뒤에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제가 알고리즘 돌려서 다음 영상에서 제대로 풀어드릴게요. 구독하시고 알림은 꼭 전체로 설정해두세요. 시장은 타이밍이거든요. 부의 알고리즘과 함께 경제적 자유까지 꼭 찍어봐요. 일론 머스크가 바라는 테슬라 주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낮을수록 좋아요. 음모론이 아니에요. 수학이에요. 합병 교환 비율은 지금 이 시점에 테슬라 주가를 기준으로 결정돼요. 주가가 낮으면 머스크 쪽이 스페이스X 합병에서 유리한 비율을 가져가고, 주가가 높으면 기존 테슬라 주주가 덜 희석되는 구조거든요. 같은 뉴스를 보면서 머스크와 테슬라 주주의 이해관계가 이 지점에서 조용히 엇갈리고 있어요. 2026년 6월에서 7월 IPO 시점까지 남은 이 시간이 바로 그 교환 비율이 확정되는 구간이에요. 지금 한국 투자자 70만 2천 명이 36조에서 38조 원을 들고 그 구간 한복판에 서 있어요. 이 유인 구조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가 잔치 이후 계좌의 방향을 가르는 단 하나의 변수예요. 근데 그 합병 얘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짚을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공식, 스페이스X 상장은 곧 테슬라 호재라는 공식이 맞는지부터 따져봐야 해요. 자, 생각해보세요. 테슬라는 스페이스X 지분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5%? 10%? 아니에요. 진짜 0%예요. 단 한 주도 없어요. 테슬라가 스페이스X에 투자한 돈은 없어요. 스페이스X가 테슬라 매출에 기여하는 부분도 없어요. 두 회사 사이에 있는 유일한 연결고리는 일론 머스크라는 이름 하나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테슬라 주가에는 뭐가 담겨 있었던 걸까요? 자동차 기업으로서의 실적 가치, 에너지 사업 가치, AI와 로보틱스 성장 기대감, 그리고 하나 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유일한 상장 기업이라는 프리미엄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머스크라는 이름이 붙어있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에는 전기차 회사라면 절대 받을 수 없는 이 회사 얼마짜리냐는 숫자가 붙어있었어요. 그런데 스페이스X가 증시에 상장돼서 독자 티커, 쉽게 말하면 테슬라의 TSLA 같은 자기만의 종목 코드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자들은 이제 선택할 수 있어요. 머스크에 베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테슬라를 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스페이스X를 직접 사면 되니까요. 테슬라에 녹아있던 머스크 프리미엄이 스페이스X라는 독자 그릇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서울경제는 2026년 2월에 이미 이 우려를 공식 보도했어요. 스페이스X 상장 시 테슬라가 지닌 일론 머스크의 유일한 상장사라는 가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실제로 한국 투자자들은 이미 이 흐름을 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한국예탁결제원 데이터를 보면 2025년 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최근 1년간 서학개미들은 테슬라를 순매도로 전환했어요. 순매도, 즉 판 금액이 산 금액보다 많아졌다는 뜻인데 그 금액이 약 493억 원이에요.
2024년 한 해 동안 사업개미 순매수 1위 종목이었던 테슬라가 1년 만에 순매도 종목이 된 거예요. 테슬라 보관액도 3개월 새 267억 달러에서 252억 달러로 5.4% 줄었어요. 그런데 지금 국내 투자자들이 테슬라에 들고 있는 돈이 얼마냐 하면 시점과 환율에 따라 다르지만 252억 달러에서 274억 달러 사이예요. 앞서 말한 그 36조에서 38조 원이에요. 테슬라 시총의 1.85%, 사실상 6대 주주 수준이에요. 그 70만 2천 명이 지금 이 구간 한복판에 서 있는 거예요. 이 포지션이 머스크 프리미엄 이탈 국면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게 나와요. 스페이스X가 단순히 상장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테슬라와 합병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 일각에서는 이게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머스크의 장기 플레이북일 수 있다고 봐요. 숫자부터 볼게요. The Future Fund의 매니징 파트너 게리 블랙의 추산이에요. 현재 테슬라 주가는 올해 예상 순익 대비 약 200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스페이스X는요? 약 400배예요. 2배 차이가 존재해요.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 합병 시 교환 비율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쉽게 설명할게요. 순환 원리로 보면 테슬라가 스페이스X를 인수하려면 스페이스X 주주들에게 우리 테슬라 주식으로 바꿔줄게요 라고 해야 해요. 그런데 스페이스X 주식이 테슬라 주식보다 2배 비싸게 평가받고 있으니까 테슬라 주식을 더 많이 발행해서 줘야 해요. 게리 블랙의 추산에 따르면 이 교환 비율을 맞추려면 테슬라가 새 주식을 무려 35% 더 찍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당하는 거잖아요. 35%예요. 지금 테슬라 주식 100주를 가지고 있다면 합병이 완료된 순간 전체 주식수가 35% 늘어나 있어요. 당신의 100주는 그대로지만 그 100주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어요. 이걸 주식 희석이라고 해요. 내 지분이 물타기 당하는 거예요. 판 자체가 커지면 희석이 아닐 수 있는데 문제는 그 판이 얼마나 커지느냐예요. 근데 진짜 이중 반전이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머스크의 포지션이 결정적으로 달라져요. 실제로 더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가 따로 있어요. 현재 머스크의 테슬라 지분은 약 13%예요. 그런데 역합병, 즉 스페이스X가 테슬라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통합이 이루어지면 머스크의 통합법인 내 지분율이 22%에서 최대 40%까지 뛰어요. 왜냐하면 머스크가 스페이스X에서 약 42%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더 크고 가치 있는 회사의 주주로서 교환 비율에서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구조예요. 결국 테슬라 주주는 판이 커지는 와중에 내 몫은 쪼그라드는 구조에 놓이고 머스크는 반대로 더 커진 판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이론이 아니에요. 이미 한번 이 공식이 현실에서 작동한 선례가 있어요. 2026년 2월 스페이스X가 xAI를 주식 교환 방식으로 전격 인수했어요. xAI를 약 2,500억 달러로 평가해 흡수하면서 약 1조 2,500억 달러 규모의 통합법인이 탄생했어요. 이로써 머스크는 테슬라,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 xAI, X까지 전 생태계를 한 손에 쥐게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딜이 발표됐을 때 나는 다음 수순이 테슬라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타이밍이 너무 깔끔했거든요. 아무튼 시장이 주목하는 건 바로 다음 수순이에요. 이 통합법인과 테슬라의 합병, 그리고 그 교환 비율의 기준점이 되는 게 바로 지금 이 시점의 테슬라 주가예요. 어이없게도 머스크한테는 테슬라 주가가 낮을수록 유리한 구조가 존재해요. 테슬라 주가가 낮으면 합병 시 찍어내야 할 새 주식수가 더 늘어나고 그 신주에서 머스크가 가져가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져요. 테슬라 주가가 높으면 기존 주주에게 유리하고 머스크 몫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요. 이게 음모론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 유인 구조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스페이스X IPO 목표 시점은 2026년 6월에서 7월이에요. 지금부터 그 시점까지가 합병이 성사된다면 테슬라 주가를 얼마로 볼지 기준이 되는 구간이에요. 테슬라 주가 부진과 스페이스X 상장 임박이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그 타이밍을 직시해야 해요. 그렇다면 이 게임 결말이 어떻게 갈지 시나리오별로 쪼개볼게요. 4가지예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앞서 설명한 그 케이스예요. 스페이스X가 단독으로 상장하고 합병이 없는 경우예요.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 이 시나리오가 어떤 의미인지 볼게요. 머스크 프리미엄이 테슬라에서 이탈해 스페이스X로 이동해요. 36조에서 38조 원 규모의 국내 테슬라 포지션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시나리오예요. 이 경우 주목해야 할 건 스페이스X 상장 이후 직매수 기회예요. 선장이 완료되면 증권사 해외 주식 메뉴에서 직접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상장 전 간접 노출 수단으로는 아크 벤처 펀드가 있어요. 2026년 3월 기준으로 이 펀드의 스페이스X 비중은 약 17%예요. 현재로서는 가장 직접적인 현실적 대안이에요. 근데 딱 하나,
머스크가 직접 꺼낸 카드가 있어요. 테슬라 주주들에게 스페이스X IPO 우선 배정을 검토 중이라고요. 다만 나는 이 발언을 액면 그대로 믿지는 않아요. 머스크의 발언과 실제 행동 사이에 괴리가 생긴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니까요. 기대는 하되 확정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만약 우선 배정이 현실화되면 지금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는 게 스페이스X에 대한 일종의 접근권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테슬라 비중이 가장 높은 한국 투자자들에게 이게 현실화된다면 이 시나리오에서는 테슬라 보유가 오히려 유리해지는 유일한 반전 지점이에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스페이스X 상장 이후 테슬라와의 합병이 성사되는 경우예요. 앞서 설명한 신주 35% 희석 시나리오예요.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극심해질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판 자체가 얼마나 커지느냐에 달려있어요. 이 시나리오에서는 합병 발표 전후 변동성 자체를 활용하는 자산 접근이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세 번째 시나리오는 단독 상장 없이 합병만 진행되는 경우예요. XAI 인수 선례가 반복되는 구조예요. 교환 비율 게임에서 기존 테슬라 주주가 불리한 위치에 서게 돼요. 이 경우에도 발표 전후 주가 변동성이 핵심이에요. 네 번째 시나리오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 머스크가 말한 IPO가 연기되고 합병 논의도 공식화되지 않는 경우예요. 이 경우 테슬라는 불안감만 끌어안은 채 옆으로 기거나 밀리는 구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발빠른 사학개미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테슬라에서 빠져나온 자금 일부는 마이크론 같은 반도체 종목으로 이동하고 있는 게 데이터에서 보여요. 이 시나리오에서는 달러와 금 비중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섹터로 비중을 이동하는 흐름을 참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든 공통으로 해당되는 경고예요. TSLL이에요. 테슬라 주가의 2배를 추정하는 레버리지 ETF인데 국내 투자자들의 보유액이 33억 달러예요. 황당한 게 TSLL 전체 시총의 40% 이상이 한국인이에요. 10명 중 4명이 한국인이라는 얘기예요. 솔직히 이 숫자 보고 좀 걱정됐어요. 레버리지 ETF 특성상 장기 보유할수록 불리한 구조인데 한국인 비중이 이 정도면 다음 하락 때 피해가 집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변동성 구간에서 레버리지 ETF는 테슬라 주가의 충격을 2배로 받아요. 하락 시에만 2배가 아니라 매일의 가격 변동이 복리로 작용하는 구조기 때문에 장기 보유 시에는 따라가야 할 기준 지수보다 훨씬 큰 손실을 낼 수 있어요. 지금 이 타이밍에 TSLL을 들고 있다면 이 자산이 현재 어떤 변동성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지 반드시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해요.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2,500조짜리 이벤트 앞에서 지금 내 포트폴리오가 어떤 구조로 이 이벤트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4가지 있어요. 첫째, 내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머스크 테마의 총 비중을 계산해보세요. 테슬라, TSLL을 포함한 레버리지 ETF를 모두 합산한 숫자예요. 이 숫자가 생각보다 크다면 IPO 시점 전까지 단계적으로 비중을 줄이거나 시나리오에 맞게 재배분하는 걸 고려해보세요. 둘째, 지금 TSLL을 들고 있다면 반드시 점검하세요.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비중인지, 그리고 장기 보유 중이라면 레버리지 ETF의 복리 손실 구조를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들고 있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면 지금이 점검 타이밍이에요. 셋째, 오늘 설명한 4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당신이 어디에 베팅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설정해보세요. 시나리오도 없이 자산을 들고 있는 건 어떤 패가 나와도 그냥 당하겠다는 거예요. 넷째, ARKK 벤처펀드의 현재 구성 종목과 스페이스X 비중을 직접 확인해봐요. 상장 전 스페이스X에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현실적인 창구예요. 2,500조짜리 잔치가 열리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잔치판에서 식재료로 끝나는 사람과 돈을 버는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미리 알고 있었느냐 아니냐. 테슬라를 들고 있든 TSLL을 들고 있든 지금 아무것도 안 들고 있든 오늘 이야기를 들은 당신은 이미 대부분의 투자자보다 한 발 앞에 서 있어요. 그 한 발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느냐 마느냐는 이제 당신 몫이에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더 파고 싶은 경제 이슈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말고요. 어떤 사건 뒤에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제가 알고리즘 돌려서 다음 영상에서 제대로 풀어드릴게요. 구독하시고 알림은 꼭 전체로 설정해두세요. 시장은 타이밍이거든요. 부의 알고리즘과 함께 경제적 자유까지 꼭 찍어봐요. 일론 머스크가 바라는 테슬라 주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낮을수록 좋아요. 음모론이 아니에요. 수학이에요. 합병 교환 비율은 지금 이 시점에 테슬라 주가를 기준으로 결정돼요.
주가가 낮으면 머스크 쪽이 스페이스X 합병에서 유리한 비율을 가져가고 주가가 높으면 기존 테슬라 주주가 덜 희석되는 구조거든요. 같은 뉴스를 보면서 머스크와 테슬라 주주의 이해관계가 이 지점에서 조용히 엇갈리고 있어요. 2026년 6월에서 7월 IPO 시점까지 남은 이 시간이 바로 그 교환 비율이 확정되는 구간이에요. 지금 한국 투자자 70만 2천 명이 36조에서 38조 원을 들고 그 구간 한복판에 서 있어요. 이 유인 구조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가 잔치 이후 계좌의 방향을 가르는 단 하나의 변수예요. 근데 그 합병 얘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짚을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공식, 스페이스X 상장은 곧 테슬라 호재라는 공식이 맞는지부터 따져봐야 해요. 자, 생각해보세요. 테슬라는 스페이스X 지분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5%? 10%? 아니에요. 진짜 0%예요. 단 한 주도 없어요. 테슬라가 스페이스X에 투자한 돈은 없어요. 스페이스X가 테슬라 매출에 기여하는 부분도 없어요. 두 회사 사이에 있는 유일한 연결고리는 일론 머스크라는 이름 하나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테슬라 주가에는 뭐가 담겨 있었던 걸까요? 자동차 기업으로서의 실적 가치, 에너지 사업 가치, AI와 로보틱스 성장 기대감, 그리고 하나 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유일한 상장 기업이라는 프리미엄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머스크라는 이름이 붙어있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에는 전기차 회사라면 절대 받을 수 없는 이 회사 얼마짜리냐는 숫자가 붙어있었어요. 그런데 스페이스X가 증시에 상장돼서 독자 티커, 쉽게 말하면 테슬라의 TSLA 같은 자기만의 종목 코드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자들은 이제 선택할 수 있어요. 머스크에 베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테슬라를 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스페이스X를 직접 사면 되니까요. 테슬라에 녹아있던 머스크 프리미엄이 스페이스X라는 독자 그릇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서울경제는 2026년 2월에 이미 이 우려를 공식 보도했어요. 스페이스X 상장 시 테슬라가 지닌 일론 머스크의 유일한 상장사라는 가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실제로 한국 투자자들은 이미 이 흐름을 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한국예탁결제원 데이터를 보면 2025년 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최근 1년간 서학개미들은 테슬라를 순매도로 전환했어요. 순매도, 즉 판금액이 산금액보다 많아졌다는 뜻인데 그 금액이 약 493억 원이에요. 2024년 한 해 동안 서학개미 순매수 1위 종목이었던 테슬라가 1년 만에 순매도 종목이 된 거예요. 테슬라 보관액도 3개월 새 267억 달러에서 252억 달러로 5.4% 줄었어요. 그런데 지금 국내 투자자들이 테슬라에 들고 있는 돈이 얼마냐 하면 시점과 환율에 따라 다르지만 252억 달러에서 274억 달러 사이예요. 앞서 말한 그 36조에서 38조 원이에요. 테슬라 시총의 1.85%, 사실상 6대 주주 수준이에요. 그 70만 2천 명이 지금 이 구간 한복판에 서 있는 거예요. 이 포지션이 머스크 프리미엄 이탈 국면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게 나와요. 스페이스X가 단순히 상장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테슬라와 합병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 일각에서는 이게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머스크의 장기 플레이북일 수 있다고 봐요. 숫자부터 볼게요. The Future Fund의 매니징 파트너 게리 블랙의 추산이에요. 현재 테슬라 주가는 올해 예상 순익 대비 약 200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스페이스X는요? 약 400배예요. 2배 차이가 존재해요.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 합병 시 교환 비율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쉽게 설명할게요. 순환 원리로 보면 테슬라가 스페이스X를 인수하려면 스페이스X 주주들에게 우리 테슬라 주식으로 바꿔줄게요 라고 해야 해요. 그런데 스페이스X 주식이 테슬라 주식보다 2배 비싸게 평가받고 있으니까 테슬라 주식을 더 많이 발행해서 줘야 해요. 게리 블랙의 추산에 따르면 이 교환 비율을 맞추려면 테슬라가 새 주식을 무려 35% 더 찍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당하는 거잖아요. 35%예요. 지금 테슬라 주식 100주를 가지고 있다면 합병이 완료된 순간 전체 주식수가 35% 늘어나 있어요. 당신의 100주는 그대로지만 그 100주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어요. 이걸 주식 희석이라고 해요. 내 지분이 물타기 당하는 거예요. 판 자체가 커지면 희석이 아닐 수 있는데 문제는 그 판이 얼마나 커지느냐예요. 근데 진짜 이중 반전이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머스크의 포지션이 결정적으로 달라져요. 실제로 더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가 따로 있어요. 현재 머스크의 테슬라 지분은 약 13%예요. 그런데 역합병, 즉 스페이스X가 테슬라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통합이 이루어지면 머스크의 통합법인 내 지분율이 22%에서 최대 40%까지 뛰어요. 왜냐하면 머스크가 스페이스X에서 약 42%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크고 가치 있는 회사의 주주로서 교환 비율에서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구조예요. 결국 테슬라 주주는 판이 커지는 와중에 내 몫은 쪼그라드는 구조에 놓이고 머스크는 반대로 더 커진 판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이론이 아니에요. 이미 한번 이 공식이 현실에서 작동한 선례가 있어요. 2026년 2월 스페이스X가 xAI를 주식 교환 방식으로 전격 인수했어요. xAI를 약 2,500억 달러로 평가해 흡수하면서 약 1조 2,500억 달러 규모의 통합법인이 탄생했어요. 이로써 머스크는 테슬라,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 xAI, X까지 전 생태계를 한 손에 쥐게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딜이 발표됐을 때 나는 다음 수순이 테슬라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타이밍이 너무 깔끔했거든요. 아무튼 시장이 주목하는 건 바로 다음 수순이에요. 이 통합법인과 테슬라의 합병, 그리고 그 교환 비율의 기준점이 되는 게 바로 지금 이 시점의 테슬라 주가예요. 어이없게도 머스크한테는 테슬라 주가가 낮을수록 유리한 구조가 존재해요. 테슬라 주가가 낮으면 합병 시 찍어내야 할 새 주식 수가 더 늘어나고 그 신주에서 머스크가 가져가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져요. 테슬라 주가가 높으면 기존 주주에게 유리하고 머스크 몫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요. 이게 음모론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 유인 구조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스페이스X IPO 목표 시점은 2026년 6월에서 7월이에요. 지금부터 그 시점까지가 합병이 성사된다면 테슬라 주가를 얼마로 볼지 기준이 되는 구간이에요. 테슬라 주가 부진과 스페이스X 상장 임박이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그 타이밍을 직시해야 해요. 그렇다면 이 게임 결말이 어떻게 갈지 시나리오별로 쪼개볼게요. 4가지예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앞서 설명한 그 케이스예요. 스페이스X가 단독으로 상장하고 합병이 없는 경우예요.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 이 시나리오가 어떤 의미인지 볼게요. 머스크 프리미엄이 테슬라에서 이탈해 스페이스X로 이동해요. 36조에서 38조 원 규모의 국내 테슬라 포지션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시나리오예요. 이 경우 주목해야 할 건 스페이스X 상장 이후 직매수 기회예요. 선장이 완료되면 증권사 해외 주식 메뉴에서 직접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상장 전 간접 노출 수단으로는 아크 벤처 펀드가 있어요. 2026년 3월 기준으로 이 펀드의 스페이스X 비중은 약 17%예요. 현재로서는 가장 직접적인 현실적 대안이에요. 근데 딱 하나, 머스크가 직접 꺼낸 카드가 있어요. 테슬라 주주들에게 스페이스X IPO 우선 배정을 검토 중이라고요. 다만 나는 이 발언을 액면 그대로 믿지는 않아요. 머스크의 발언과 실제 행동 사이에 괴리가 생긴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니까요. 기대는 하되 확정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만약 우선 배정이 현실화되면 지금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는 게 스페이스X에 대한 일종의 접근권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테슬라 비중이 가장 높은 한국 투자자들에게 이게 현실화된다면 이 시나리오에서는 테슬라 보유가 오히려 유리해지는 유일한 반전 지점이에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스페이스X 상장 이후 테슬라와의 합병이 성사되는 경우예요. 앞서 설명한 신주 35% 희석 시나리오예요.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극심해질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판 자체가 얼마나 커지느냐에 달려있어요. 이 시나리오에서는 합병 발표 전후 변동성 자체를 활용하는 자산 접근이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세 번째 시나리오는 단독 상장 없이 합병만 진행되는 경우예요. xAI 인수 선례가 반복되는 구조예요. 교환 비율 게임에서 기존 테슬라 주주가 불리한 위치에 서게 돼요. 이 경우에도 발표 전후 주가 변동성이 핵심이에요. 네 번째 시나리오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 머스크가 말한 IPO가 연기되고 합병 논의도 공식화되지 않는 경우예요. 이 경우 테슬라는 불안감만 끌어안은 채 옆으로 기거나 밀리는 구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발빠른 사학개미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테슬라에서 빠져나온 자금 일부는 마이크론 같은 반도체 종목으로 이동하고 있는 게 데이터에서 보여요. 이 시나리오에서는 달러와 금 비중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섹터로 비중을 이동하는 흐름을 참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든 공통으로 해당되는 경고예요. TSLL이에요. 테슬라 주가의 2배를 추정하는 레버리지 ETF인데 국내 투자자들의 보유액이 33억 달러예요. 황당한 게 TSLL 전체 시총의 40% 이상이 한국인이에요. 10명 중 4명이 한국인이라는 얘기예요. 솔직히 이 숫자 보고 좀 걱정됐어요. 레버리지 ETF 특성상 장기 보유할수록 불리한 구조인데 한국인 비중이 이 정도면 다음 하락 때 피해가 집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변동성 구간에서 레버리지 ETF는 테슬라 주가의 충격을 2배로 받아요. 하락 시에만 2배가 아니라 매일의 가격 변동이 복리로 작용하는 구조기 때문에 장기 보유 시에는 따라가야 할 기준 지수보다 훨씬 큰 손실을 낼 수 있어요.
지금 이 타이밍에 TSLL을 들고 있다면 이 자산이 현재 어떤 변동성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지 반드시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해요.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2500조짜리 이벤트 앞에서 지금 내 포트폴리오가 어떤 구조로 이 이벤트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4가지 있어요. 첫째, 내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머스크 테마의 총 비중을 계산해보세요. 테슬라, TSLL을 포함한 레버리지 ETF를 모두 합산한 숫자예요. 이 숫자가 생각보다 크다면 IPO 시점 전까지 단계적으로 비중을 줄이거나 시나리오에 맞게 재배분하는 걸 고려해보세요. 둘째, 지금 TSLL을 들고 있다면 반드시 점검하세요.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비중인지, 그리고 장기 보유 중이라면 레버리지 ETF의 복리 손실 구조를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들고 있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면 지금이 점검 타이밍이에요. 셋째, 오늘 설명한 4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당신이 어디에 베팅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설정해보세요. 시나리오도 없이 자산을 들고 있는 건 어떤 패가 나와도 그냥 당하겠다는 거예요. 넷째, ARKK 벤처펀드의 현재 구성 종목과 스페이스X 비중을 직접 확인해봐요. 상장 전 스페이스X에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현실적인 창구예요. 2500조짜리 잔치가 열리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잔치판에서 식재료로 끝나는 사람과 돈을 버는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미리 알고 있었느냐 아니냐. 테슬라를 들고 있든 TSLL을 들고 있든 지금 아무것도 안 들고 있든 오늘 이야기를 들은 당신은 이미 대부분의 투자자보다 한 발 앞에 서 있어요. 그 한 발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느냐 마느냐는 이제 당신 몫이에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더 파고 싶은 경제 이슈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말고요. 어떤 사건 뒤에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제가 알고리즘 돌려서 다음 영상에서 제대로 풀어드릴게요. 구독하시고 알림은 꼭 전체로 설정해두세요. 시장은 타이밍이거든요. 부의 알고리즘과 함께 경제적 자유까지 꼭 찍어봐요. 일론 머스크가 바라는 테슬라 주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낮을수록 좋아요. 음모론이 아니에요. 수학이에요. 합병 교환 비율은 지금 이 시점에 테슬라 주가를 기준으로 결정돼요. 주가가 낮으면 머스크 쪽이 스페이스X 합병에서 유리한 비율을 가져가고, 주가가 높으면 기존 테슬라 주주가 덜 희석되는 구조거든요. 같은 뉴스를 보면서 머스크와 테슬라 주주의 이해관계가 이 지점에서 조용히 엇갈리고 있어요. 2026년 6월에서 7월 IPO 시점까지 남은 이 시간이 바로 그 교환 비율이 확정되는 구간이에요. 지금 한국 투자자 70만 2천 명이 36조에서 38조 원을 들고 그 구간 한복판에 서 있어요. 이 유인 구조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가 잔치 이후 계좌의 방향을 가르는 단 하나의 변수예요. 근데 그 합병 얘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짚을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공식, 스페이스X 상장은 곧 테슬라 호재라는 공식이 맞는지부터 따져봐야 해요. 자, 생각해보세요. 테슬라는 스페이스X 지분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5%? 10%? 아니에요. 진짜 0%예요. 단 한 주도 없어요. 테슬라가 스페이스X에 투자한 돈은 없어요. 스페이스X가 테슬라 매출에 기여하는 부분도 없어요. 두 회사 사이에 있는 유일한 연결고리는 일론 머스크라는 이름 하나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테슬라 주가에는 뭐가 담겨 있었던 걸까요? 자동차 기업으로서의 실적 가치, 에너지 사업 가치, AI와 로보틱스 성장 기대감, 그리고 하나 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유일한 상장 기업이라는 프리미엄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머스크라는 이름이 붙어있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에는 전기차 회사라면 절대 받을 수 없는 이 회사 얼마짜리냐는 숫자가 붙어있었어요. 그런데 스페이스X가 증시에 상장돼서 독자 티커, 쉽게 말하면 테슬라의 TSLA 같은 자기만의 종목 코드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자들은 이제 선택할 수 있어요. 머스크에 베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테슬라를 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스페이스X를 직접 사면 되니까요. 테슬라에 녹아있던 머스크 프리미엄이 스페이스X라는 독자 그릇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서울경제는 2026년 2월에 이미 이 우려를 공식 보도했어요. 스페이스X 상장 시 테슬라가 지닌 일론 머스크의 유일한 상장사라는 가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실제로 한국 투자자들은 이미 이 흐름을 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한국예탁결제원 데이터를 보면 2025년 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최근 1년간 서학개미들은 테슬라를 순매도로 전환했어요. 순매도, 즉 판금액이 산금액보다 많아졌다는 뜻인데 그 금액이 약 493억 원이에요. 2024년 한 해 동안 서학개미 순매수 1위 종목이었던 테슬라가
1년 만에 순매도 종목이 된 거예요. 테슬라 보관액도 3개월 새 267억 달러에서 252억 달러로 5.4% 줄었어요. 그런데 지금 국내 투자자들이 테슬라에 들고 있는 돈이 얼마냐 하면 시점과 환율에 따라 다르지만 252억 달러에서 274억 달러 사이예요. 앞서 말한 그 36조에서 38조 원이에요. 테슬라 시총의 1.85%, 사실상 6대 주주 수준이에요. 그 70만 2천 명이 지금 이 구간 한복판에 서 있는 거예요. 이 포지션이 머스크 프리미엄 이탈 국면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게 나와요. 스페이스X가 단순히 상장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테슬라와 합병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 일각에서는 이게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머스크의 장기 플레이북일 수 있다고 봐요. 숫자부터 볼게요. The Future Fund의 매니징 파트너 게리 블랙의 추산이에요. 현재 테슬라 주가는 올해 예상 순익 대비 약 200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스페이스X는요? 약 400배예요. 2배 차이가 존재해요.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 합병 시 교환 비율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쉽게 설명할게요. 순환 원리로 보면 테슬라가 스페이스X를 인수하려면 스페이스X 주주들에게 우리 테슬라 주식으로 바꿔줄게요 라고 해야 해요. 그런데 스페이스X 주식이 테슬라 주식보다 2배 비싸게 평가받고 있으니까 테슬라 주식을 더 많이 발행해서 줘야 해요. 게리 블랙의 추산에 따르면 이 교환 비율을 맞추려면 테슬라가 새 주식을 무려 35% 더 찍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당하는 거잖아요. 35%예요. 지금 테슬라 주식 100주를 가지고 있다면 합병이 완료된 순간 전체 주식수가 35% 늘어나 있어요. 당신의 100주는 그대로지만 그 100주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어요. 이걸 주식 희석이라고 해요. 내 지분이 물타기 당하는 거예요. 판 자체가 커지면 희석이 아닐 수 있는데 문제는 그 판이 얼마나 커지느냐예요. 근데 진짜 이중 반전이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머스크의 포지션이 결정적으로 달라져요. 실제로 더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가 따로 있어요. 현재 머스크의 테슬라 지분은 약 13%예요. 그런데 역합병, 즉 스페이스X가 테슬라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통합이 이루어지면 머스크의 통합법인 내 지분율이 22%에서 최대 40%까지 뛰어요. 왜냐하면 머스크가 스페이스X에서 약 42%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더 크고 가치 있는 회사의 주주로서 교환 비율에서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구조예요. 결국 테슬라 주주는 판이 커지는 와중에 내 몫은 쪼그라드는 구조에 놓이고 머스크는 반대로 더 커진 판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이론이 아니에요. 이미 한번 이 공식이 현실에서 작동한 선례가 있어요. 2026년 2월 스페이스X가 xAI를 주식 교환 방식으로 전격 인수했어요. xAI를 약 2,500억 달러로 평가해 흡수하면서 약 1조 2,500억 달러 규모의 통합법인이 탄생했어요. 이로써 머스크는 테슬라,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 xAI, X까지 전 생태계를 한 손에 쥐게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딜이 발표됐을 때 나는 다음 수순이 테슬라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타이밍이 너무 깔끔했거든요. 아무튼 시장이 주목하는 건 바로 다음 수순이에요. 이 통합법인과 테슬라의 합병, 그리고 그 교환 비율의 기준점이 되는 게 바로 지금 이 시점의 테슬라 주가예요. 어이없게도 머스크한테는 테슬라 주가가 낮을수록 유리한 구조가 존재해요. 테슬라 주가가 낮으면 합병 시 찍어내야 할 새 주식수가 더 늘어나고 그 신주에서 머스크가 가져가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져요. 테슬라 주가가 높으면 기존 주주에게 유리하고 머스크 몫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요. 이게 음모론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 유인 구조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스페이스X IPO 목표 시점은 2026년 6월에서 7월이에요. 지금부터 그 시점까지가 합병이 성사된다면 테슬라 주가를 얼마로 볼지 기준이 되는 구간이에요. 테슬라 주가 부진과 스페이스X 상장 임박이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그 타이밍을 직시해야 해요. 그렇다면 이 게임 결말이 어떻게 갈지 시나리오별로 쪼개볼게요. 4가지예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앞서 설명한 그 케이스예요. 스페이스X가 단독으로 상장하고 합병이 없는 경우예요.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 이 시나리오가 어떤 의미인지 볼게요. 머스크 프리미엄이 테슬라에서 이탈해 스페이스X로 이동해요. 36조에서 38조 원 규모의 국내 테슬라 포지션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시나리오예요. 이 경우 주목해야 할 건 스페이스X 상장 이후 직매수 기회예요. 상장이 완료되면 증권사 해외 주식 메뉴에서 직접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상장 전 간접 노출 수단으로는 아크 벤처 펀드가 있어요. 2026년 3월 기준으로 이 펀드의 스페이스X 비중은 약 17%예요. 현재로서는 가장 직접적인 현실적 대안이에요. 근데 딱 하나, 머스크가 직접 꺼낸 카드가 있어요.
테슬라 주주들에게 스페이스X IPO 우선 배정을 검토 중이라고요. 다만 나는 이 발언을 액면 그대로 믿지는 않아요. 머스크의 발언과 실제 행동 사이에 괴리가 생긴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니까요. 기대는 하되 확정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만약 우선 배정이 현실화되면 지금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는 게 스페이스X에 대한 일종의 접근권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테슬라 비중이 가장 높은 한국 투자자들에게 이게 현실화된다면 이 시나리오에서는 테슬라 보유가 오히려 유리해지는 유일한 반전 지점이에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스페이스X 상장 이후 테슬라와의 합병이 성사되는 경우예요. 앞서 설명한 신주 35% 희석 시나리오예요.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극심해질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판 자체가 얼마나 커지느냐에 달려있어요. 이 시나리오에서는 합병 발표 전후 변동성 자체를 활용하는 자산 접근이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세 번째 시나리오는 단독 상장 없이 합병만 진행되는 경우예요. XAI 인수 선례가 반복되는 구조예요. 교환 비율 게임에서 기존 테슬라 주주가 불리한 위치에 서게 돼요. 이 경우에도 발표 전후 주가 변동성이 핵심이에요. 네 번째 시나리오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 머스크가 말한 IPO가 연기되고 합병 논의도 공식화되지 않는 경우예요. 이 경우 테슬라는 불안감만 끌어안은 채 옆으로 기거나 밀리는 구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발빠른 사학개미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테슬라에서 빠져나온 자금 일부는 마이크론 같은 반도체 종목으로 이동하고 있는 게 데이터에서 보여요. 이 시나리오에서는 달러와 금 비중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섹터로 비중을 이동하는 흐름을 참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든 공통으로 해당되는 경고예요. TSLL이에요. 테슬라 주가의 2배를 추정하는 레버리지 ETF인데 국내 투자자들의 보유액이 33억 달러예요. 황당한 게 TSLL 전체 시총의 40% 이상이 한국인이에요. 10명 중 4명이 한국인이라는 얘기예요. 솔직히 이 숫자 보고 좀 걱정됐어요. 레버리지 ETF 특성상 장기 보유할수록 불리한 구조인데 한국인 비중이 이 정도면 다음 하락 때 피해가 집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변동성 구간에서 레버리지 ETF는 테슬라 주가의 충격을 2배로 받아요. 하락 시에만 2배가 아니라 매일의 가격 변동이 복리로 작용하는 구조기 때문에 장기 보유 시에는 따라가야 할 기준 지수보다 훨씬 큰 손실을 낼 수 있어요. 지금 이 타이밍에 TSLL을 들고 있다면 이 자산이 현재 어떤 변동성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지 반드시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해요.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2,500조짜리 이벤트 앞에서 지금 내 포트폴리오가 어떤 구조로 이 이벤트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4가지 있어요. 첫째, 내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머스크 테마의 총 비중을 계산해보세요. 테슬라, TSLL을 포함한 레버리지 ETF를 모두 합산한 숫자예요. 이 숫자가 생각보다 크다면 IPO 시점 전까지 단계적으로 비중을 줄이거나 시나리오에 맞게 재배분하는 걸 고려해보세요. 둘째, 지금 TSLL을 들고 있다면 반드시 점검하세요.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비중인지, 그리고 장기 보유 중이라면 레버리지 ETF의 복리 손실 구조를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들고 있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면 지금이 점검 타이밍이에요. 셋째, 오늘 설명한 4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당신이 어디에 베팅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설정해보세요. 시나리오도 없이 자산을 들고 있는 건 어떤 패가 나와도 그냥 당하겠다는 거예요. 넷째, ARKK 벤처펀드의 현재 구성 종목과 스페이스X 비중을 직접 확인해봐요. 상장 전 스페이스X에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현실적인 창구예요. 2,500조짜리 잔치가 열리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잔치판에서 식재료로 끝나는 사람과 돈을 버는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미리 알고 있었느냐 아니냐. 테슬라를 들고 있든 TSLL을 들고 있든 지금 아무것도 안 들고 있든 오늘 이야기를 들은 당신은 이미 대부분의 투자자보다 한 발 앞에 서 있어요. 그 한 발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느냐 마느냐는 이제 당신 몫이에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더 파고 싶은 경제 이슈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말고요. 어떤 사건 뒤에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제가 알고리즘 돌려서 다음 영상에서 제대로 풀어드릴게요. 구독하시고 알림은 꼭 전체로 설정해두세요. 시장은 타이밍이거든요. 부의 알고리즘과 함께 경제적 자유까지 꼭 찍어봐요. 일론 머스크가 바라는 테슬라 주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낮을수록 좋아요. 음모론이 아니에요. 수학이에요. 합병 교환 비율은 지금 이 시점에 테슬라 주가를 기준으로 결정돼요. 주가가 낮으면 머스크 쪽이 스페이스X 합병에서 유리한 비율을 가져가고 주가가 높으면 기존 테슬라 주주가 덜 희석되는 구조거든요.
같은 뉴스를 보면서 머스크와 테슬라 주주의 이해관계가 이 지점에서 조용히 엇갈리고 있어요. 2026년 6월에서 7월 IPO 시점까지 남은 이 시간이 바로 그 교환 비율이 확정되는 구간이에요. 지금 한국 투자자 70만 2천 명이 36조에서 38조 원을 들고 그 구간 한복판에 서 있어요. 이 유인 구조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가 잔치 이후 계좌의 방향을 가르는 단 하나의 변수예요. 근데 그 합병 얘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짚을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공식, 스페이스X 상장은 곧 테슬라 호재라는 공식이 맞는지부터 따져봐야 해요. 자, 생각해보세요. 테슬라는 스페이스X 지분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5%? 10%? 아니에요. 진짜 0%예요. 단 한 주도 없어요. 테슬라가 스페이스X에 투자한 돈은 없어요. 스페이스X가 테슬라 매출에 기여하는 부분도 없어요. 두 회사 사이에 있는 유일한 연결고리는 일론 머스크라는 이름 하나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테슬라 주가에는 뭐가 담겨 있었던 걸까요? 자동차 기업으로서의 실적 가치, 에너지 사업 가치, AI와 로보틱스 성장 기대감, 그리고 하나 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유일한 상장 기업이라는 프리미엄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머스크라는 이름이 붙어있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에는 전기차 회사라면 절대 받을 수 없는 이 회사 얼마짜리냐는 숫자가 붙어있었어요. 그런데 스페이스X가 증시에 상장돼서 독자 티커, 쉽게 말하면 테슬라의 TSLA 같은 자기만의 종목 코드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자들은 이제 선택할 수 있어요. 머스크에 베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테슬라를 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스페이스X를 직접 사면 되니까요. 테슬라에 녹아있던 머스크 프리미엄이 스페이스X라는 독자 그릇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서울경제는 2026년 2월에 이미 이 우려를 공식 보도했어요. 스페이스X 상장 시 테슬라가 지닌 일론 머스크의 유일한 상장사라는 가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실제로 한국 투자자들은 이미 이 흐름을 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한국예탁결제원 데이터를 보면 2025년 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최근 1년간 서학개미들은 테슬라를 순매도로 전환했어요. 순매도, 즉 판금액이 산금액보다 많아졌다는 뜻인데 그 금액이 약 493억 원이에요. 2024년 한 해 동안 서학개미 순매수 1위 종목이었던 테슬라가 1년 만에 순매도 종목이 된 거예요. 테슬라 보관액도 3개월 새 267억 달러에서 252억 달러로 5.4% 줄었어요. 그런데 지금 국내 투자자들이 테슬라에 들고 있는 돈이 얼마냐 하면 시점과 환율에 따라 다르지만 252억 달러에서 274억 달러 사이예요. 앞서 말한 그 36조에서 38조 원이에요. 테슬라 시총의 1.85%, 사실상 6대 주주 수준이에요. 그 70만 2천 명이 지금 이 구간 한복판에 서 있는 거예요. 이 포지션이 머스크 프리미엄 이탈 국면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게 나와요. 스페이스X가 단순히 상장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테슬라와 합병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 일각에서는 이게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머스크의 장기 플레이북일 수 있다고 봐요. 숫자부터 볼게요. The Future Fund의 매니징 파트너 게리 블랙의 추산이에요. 현재 테슬라 주가는 올해 예상 순익 대비 약 200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스페이스X는요? 약 400배예요. 2배 차이가 존재해요.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 합병 시 교환 비율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쉽게 설명할게요. 순환 원리로 보면 테슬라가 스페이스X를 인수하려면 스페이스X 주주들에게 우리 테슬라 주식으로 바꿔줄게요 라고 해야 해요. 그런데 스페이스X 주식이 테슬라 주식보다 2배 비싸게 평가받고 있으니까 테슬라 주식을 더 많이 발행해서 줘야 해요. 게리 블랙의 추산에 따르면 이 교환 비율을 맞추려면 테슬라가 새 주식을 무려 35% 더 찍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당하는 거잖아요. 35%예요. 지금 테슬라 주식 100주를 가지고 있다면 합병이 완료된 순간 전체 주식수가 35% 늘어나 있어요. 당신의 100주는 그대로지만 그 100주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어요. 이걸 주식 희석이라고 해요. 내 지분이 물타기 당하는 거예요. 판 자체가 커지면 희석이 아닐 수 있는데 문제는 그 판이 얼마나 커지느냐예요. 근데 진짜 이중반전이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머스크의 포지션이 결정적으로 달라져요. 실제로 더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가 따로 있어요. 현재 머스크의 테슬라 지분은 약 13%예요. 그런데 역합병, 즉 스페이스X가 테슬라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통합이 이루어지면 머스크의 통합법인 내 지분율이 22%에서 최대 40%까지 뛰어요. 왜냐하면 머스크가 스페이스X에서 약 42%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더 크고 가치 있는 회사의 주주로서 교환 비율에서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구조예요. 결국 테슬라 주주는 판이 커지는 와중에 내 몫은 쪼그라드는 구조에 놓이고
머스크는 반대로 더 커진 판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이론이 아니에요. 이미 한번 이 공식이 현실에서 작동한 선례가 있어요. 2026년 2월 스페이스X가 XAI를 주식 교환 방식으로 전격 인수했어요. XAI를 약 2,500억 달러로 평가해 흡수하면서 약 1조 2,500억 달러 규모의 통합법인이 탄생했어요. 이로써 머스크는 테슬라,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 XAI, X까지 전 생태계를 한 손에 쥐게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딜이 발표됐을 때 나는 다음 수순이 테슬라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타이밍이 너무 깔끔했거든요. 아무튼 시장이 주목하는 건 바로 다음 수순이에요. 이 통합법인과 테슬라의 합병, 그리고 그 교환 비율의 기준점이 되는 게 바로 지금 이 시점의 테슬라 주가예요. 어이없게도 머스크한테는 테슬라 주가가 낮을수록 유리한 구조가 존재해요. 테슬라 주가가 낮으면 합병 시 찍어내야 할 새 주식수가 더 늘어나고 그 신주에서 머스크가 가져가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져요. 테슬라 주가가 높으면 기존 주주에게 유리하고 머스크 몫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요. 이게 음모론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 유인 구조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스페이스X IPO 목표 시점은 2026년 6월에서 7월이에요. 지금부터 그 시점까지가 합병이 성사된다면 테슬라 주가를 얼마로 볼지 기준이 되는 구간이에요. 테슬라 주가 부진과 스페이스X 상장 임박이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그 타이밍을 직시해야 해요. 그렇다면 이 게임 결말이 어떻게 갈지 시나리오별로 쪼개볼게요. 4가지예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앞서 설명한 그 케이스예요. 스페이스X가 단독으로 상장하고 합병이 없는 경우예요.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 이 시나리오가 어떤 의미인지 볼게요. 머스크 프리미엄이 테슬라에서 이탈해 스페이스X로 이동해요. 36조에서 38조 원 규모의 국내 테슬라 포지션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시나리오예요. 이 경우 주목해야 할 건 스페이스X 상장 이후 직매수 기회예요. 선장이 완료되면 증권사 해외 주식 메뉴에서 직접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상장 전 간접 노출 수단으로는 아크 벤처 펀드가 있어요. 2026년 3월 기준으로 이 펀드의 스페이스X 비중은 약 17%예요. 현재로서는 가장 직접적인 현실적 대안이에요. 근데 딱 하나, 머스크가 직접 꺼낸 카드가 있어요. 테슬라 주주들에게 스페이스X IPO 우선 배정을 검토 중이라고요. 다만 나는 이 발언을 액면 그대로 믿지는 않아요. 머스크의 발언과 실제 행동 사이에 괴리가 생긴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니까요. 기대는 하되 확정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만약 우선 배정이 현실화되면 지금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는 게 스페이스X에 대한 일종의 접근권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테슬라 비중이 가장 높은 한국 투자자들에게 이게 현실화된다면 이 시나리오에서는 테슬라 보유가 오히려 유리해지는 유일한 반전 지점이에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스페이스X 상장 이후 테슬라와의 합병이 성사되는 경우예요. 앞서 설명한 신주 35% 희석 시나리오예요.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극심해질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판 자체가 얼마나 커지느냐에 달려있어요. 이 시나리오에서는 합병 발표 전후 변동성 자체를 활용하는 자산 접근이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세 번째 시나리오는 단독 상장 없이 합병만 진행되는 경우예요. XAI 인수 선례가 반복되는 구조예요. 교환 비율 게임에서 기존 테슬라 주주가 불리한 위치에 서게 돼요. 이 경우에도 발표 전후 주가 변동성이 핵심이에요. 네 번째 시나리오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 머스크가 말한 IPO가 연기되고 합병 논의도 공식화되지 않는 경우예요. 이 경우 테슬라는 불안감만 끌어안은 채 옆으로 기거나 밀리는 구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발빠른 서학개미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테슬라에서 빠져나온 자금 일부는 마이크론 같은 반도체 종목으로 이동하고 있는 게 데이터에서 보여요. 이 시나리오에서는 달러와 금 비중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섹터로 비중을 이동하는 흐름을 참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든 공통으로 해당되는 경고예요. TSLL이에요. 테슬라 주가의 2배를 추정하는 레버리지 ETF인데 국내 투자자들의 보유액이 33억 달러예요. 황당한 게 TSL의 전체 시총의 40% 이상이 한국인이에요. 10명 중 4명이 한국인이라는 얘기예요. 솔직히 이 숫자 보고 좀 걱정됐어요. 레버리지 ETF 특성상 장기 보유할수록 불리한 구조인데 한국인 비중이 이 정도면 다음 하락 때 피해가 집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변동성 구간에서 레버리지 ETF는 테슬라 주가의 충격을 2배로 받아요. 하락 시에만 2배가 아니라 매일의 가격 변동이 복리로 작용하는 구조기 때문에 장기 보유 시에는 따라가야 할 기준 지수보다 훨씬 큰 손실을 낼 수 있어요. 지금 이 타이밍에 TSLL을 들고 있다면 이 자산이 현재 어떤 변동성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지 반드시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해요.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2500조짜리 이벤트 앞에서 지금 내 포트폴리오가 어떤 구조로 이 이벤트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4가지 있어요. 첫째, 내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머스크 테마의 총 비중을 계산해보세요. 테슬라, TSLL을 포함한 레버리지 ETF를 모두 합산한 숫자예요. 이 숫자가 생각보다 크다면 IPO 시점 전까지 단계적으로 비중을 줄이거나 시나리오에 맞게 재배분하는 걸 고려해보세요. 둘째, 지금 TSLL을 들고 있다면 반드시 점검하세요.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비중인지, 그리고 장기 보유 중이라면 레버리지 ETF의 복리 손실 구조를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들고 있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면 지금이 점검 타이밍이에요. 셋째, 오늘 설명한 4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당신이 어디에 베팅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설정해보세요. 시나리오도 없이 자산을 들고 있는 건 어떤 패가 나와도 그냥 당하겠다는 거예요. 넷째, ARKK 벤처펀드의 현재 구성 종목과 스페이스X 비중을 직접 확인해봐요. 상장 전 스페이스X에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현실적인 창구예요. 2500조짜리 잔치가 열리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잔치판에서 식재료로 끝나는 사람과 돈을 버는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미리 알고 있었느냐 아니냐. 테슬라를 들고 있든 TSLL을 들고 있든 지금 아무것도 안 들고 있든 오늘 이야기를 들은 당신은 이미 대부분의 투자자보다 한 발 앞에 서 있어요. 그 한 발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느냐 마느냐는 이제 당신 몫이에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더 파고 싶은 경제 이슈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말고요. 어떤 사건 뒤에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제가 알고리즘 돌려서 다음 영상에서 제대로 풀어드릴게요. 구독하시고 알림은 꼭 전체로 설정해두세요. 시장은 타이밍이거든요. 부의 알고리즘과 함께 경제적 자유까지 꼭 찍어봐요. 일론 머스크가 바라는 테슬라 주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낮을수록 좋아요. 음모론이 아니에요. 수학이에요. 합병 교환 비율은 지금 이 시점에 테슬라 주가를 기준으로 결정돼요. 주가가 낮으면 머스크 쪽이 스페이스X 합병에서 유리한 비율을 가져가고, 주가가 높으면 기존 테슬라 주주가 덜 희석되는 구조거든요. 같은 뉴스를 보면서 머스크와 테슬라 주주의 이해관계가 이 지점에서 조용히 엇갈리고 있어요. 2026년 6월에서 7월 IPO 시점까지 남은 이 시간이 바로 그 교환 비율이 확정되는 구간이에요. 지금 한국 투자자 70만 2천 명이 36조에서 38조 원을 들고 그 구간 한복판에 서 있어요. 이 유인 구조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가 잔치 이후 계좌의 방향을 가르는 단 하나의 변수예요. 근데 그 합병 얘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짚을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공식, 스페이스X 상장은 곧 테슬라 호재라는 공식이 맞는지부터 따져봐야 해요. 자, 생각해보세요. 테슬라는 스페이스X 지분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5%? 10%? 아니에요. 진짜 0%예요. 단 한 주도 없어요. 테슬라가 스페이스X에 투자한 돈은 없어요. 스페이스X가 테슬라 매출에 기여하는 부분도 없어요. 두 회사 사이에 있는 유일한 연결고리는 일론 머스크라는 이름 하나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테슬라 주가에는 뭐가 담겨 있었던 걸까요? 자동차 기업으로서의 실적 가치, 에너지 사업 가치, AI와 로보틱스 성장 기대감, 그리고 하나 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유일한 상장 기업이라는 프리미엄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머스크라는 이름이 붙어있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에는 전기차 회사라면 절대 받을 수 없는 이 회사 얼마짜리냐는 숫자가 붙어있었어요. 그런데 스페이스X가 증시에 상장돼서 독자 티커, 쉽게 말하면 테슬라의 TSLA 같은 자기만의 종목 코드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자들은 이제 선택할 수 있어요. 머스크에 베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테슬라를 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스페이스X를 직접 사면 되니까요. 테슬라에 녹아있던 머스크 프리미엄이 스페이스X라는 독자 그릇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서울경제는 2026년 2월에 이미 이 우려를 공식 보도했어요. 스페이스X 상장 시 테슬라가 지닌 일론 머스크의 유일한 상장사라는 가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실제로 한국 투자자들은 이미 이 흐름을 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한국예탁결제원 데이터를 보면 2025년 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최근 1년간 서학개미들은 테슬라를 순매도로 전환했어요. 순매도, 즉 판금액이 산금액보다 많아졌다는 뜻인데 그 금액이 약 493억 원이에요. 2024년 한 해 동안 서학개미 순매수 1위 종목이었던 테슬라가 1년 만에 순매도 종목이 된 거예요. 테슬라 보관액도 3개월 새 267억 달러에서 252억 달러로 5.4% 줄었어요.
그런데 지금 국내 투자자들이 테슬라에 들고 있는 돈이 얼마냐 하면 시점과 환율에 따라 다르지만 252억 달러에서 274억 달러 사이예요. 앞서 말한 그 36조에서 38조 원이에요. 테슬라 시총의 1.85%, 사실상 6대 주주 수준이에요. 그 70만 2천 명이 지금 이 구간 한복판에 서 있는 거예요. 이 포지션이 머스크 프리미엄 이탈 국면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게 나와요. 스페이스X가 단순히 상장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테슬라와 합병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 일각에서는 이게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머스크의 장기 플레이북일 수 있다고 봐요. 숫자부터 볼게요. The Future Fund의 매니징 파트너 게리 블랙의 추산이에요. 현재 테슬라 주가는 올해 예상 순익 대비 약 200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스페이스X는요? 약 400배예요. 2배 차이가 존재해요.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 합병 시 교환 비율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쉽게 설명할게요. 순환 원리로 보면 테슬라가 스페이스X를 인수하려면 스페이스X 주주들에게 우리 테슬라 주식으로 바꿔줄게요 라고 해야 해요. 그런데 스페이스X 주식이 테슬라 주식보다 2배 비싸게 평가받고 있으니까 테슬라 주식을 더 많이 발행해서 줘야 해요. 게리 블랙의 추산에 따르면 이 교환 비율을 맞추려면 테슬라가 새 주식을 무려 35% 더 찍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당하는 거잖아요. 35%예요. 지금 테슬라 주식 100주를 가지고 있다면 합병이 완료된 순간 전체 주식 수가 35% 늘어나 있어요. 당신의 100주는 그대로지만 그 100주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어요. 이걸 주식 희석이라고 해요. 내 지분이 물타기 당하는 거예요. 판 자체가 커지면 희석이 아닐 수 있는데 문제는 그 판이 얼마나 커지느냐예요. 근데 진짜 이중반전이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머스크의 포지션이 결정적으로 달라져요. 실제로 더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가 따로 있어요. 현재 머스크의 테슬라 지분은 약 13%예요. 그런데 역합병, 즉 스페이스X가 테슬라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통합이 이루어지면 머스크의 통합법인 내 지분율이 22%에서 최대 40%까지 뛰어요. 왜냐하면 머스크가 스페이스X에서 약 42%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더 크고 가치 있는 회사의 주주로서 교환 비율에서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구조예요. 결국 테슬라 주주는 판이 커지는 와중에 내 몫은 쪼그라드는 구조에 놓이고 머스크는 반대로 더 커진 판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이론이 아니에요. 이미 한번 이 공식이 현실에서 작동한 선례가 있어요. 2026년 2월 스페이스X가 xAI를 주식 교환 방식으로 전격 인수했어요. xAI를 약 2,500억 달러로 평가해 흡수하면서 약 1조 2,500억 달러 규모의 통합법인이 탄생했어요. 이로써 머스크는 테슬라,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 xAI, X까지 전 생태계를 한 손에 쥐게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딜이 발표됐을 때 나는 다음 수순이 테슬라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타이밍이 너무 깔끔했거든요. 아무튼 시장이 주목하는 건 바로 다음 수순이에요. 이 통합법인과 테슬라의 합병, 그리고 그 교환 비율의 기준점이 되는 게 바로 지금 이 시점의 테슬라 주가예요. 어이없게도 머스크한테는 테슬라 주가가 낮을수록 유리한 구조가 존재해요. 테슬라 주가가 낮으면 합병 시 찍어내야 할 새 주식 수가 더 늘어나고 그 신주에서 머스크가 가져가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져요. 테슬라 주가가 높으면 기존 주주에게 유리하고 머스크 몫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요. 이게 음모론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 유인 구조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스페이스X IPO 목표 시점은 2026년 6월에서 7월이에요. 지금부터 그 시점까지가 합병이 성사된다면 테슬라 주가를 얼마로 볼지 기준이 되는 구간이에요. 테슬라 주가 부진과 스페이스X 상장 임박이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그 타이밍을 직시해야 해요. 그렇다면 이 게임 결말이 어떻게 갈지 시나리오별로 쪼개볼게요. 4가지예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앞서 설명한 그 케이스예요. 스페이스X가 단독으로 상장하고 합병이 없는 경우예요.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 이 시나리오가 어떤 의미인지 볼게요. 머스크 프리미엄이 테슬라에서 이탈해 스페이스X로 이동해요. 36조에서 38조 원 규모의 국내 테슬라 포지션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시나리오예요. 이 경우 주목해야 할 건 스페이스X 상장 이후 직매수 기회예요. 선장이 완료되면 증권사 해외 주식 메뉴에서 직접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상장 전 간접 노출 수단으로는 아크 벤처 펀드가 있어요. 2026년 3월 기준으로 이 펀드의 스페이스X 비중은 약 17%예요. 현재로서는 가장 직접적인 현실적 대안이에요. 근데 딱 하나, 머스크가 직접 꺼낸 카드가 있어요. 테슬라 주주들에게 스페이스X IPO 우선 배정을 검토 중이라고요. 다만 나는 이 발언을 액면 그대로 믿지는 않아요.
머스크의 발언과 실제 행동 사이에 괴리가 생긴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니까요. 기대는 하되 확정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만약 우선 배정이 현실화되면 지금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는 게 스페이스X에 대한 일종의 접근권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테슬라 비중이 가장 높은 한국 투자자들에게 이게 현실화된다면 이 시나리오에서는 테슬라 보유가 오히려 유리해지는 유일한 반전 지점이에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스페이스X 상장 이후 테슬라와의 합병이 성사되는 경우예요. 앞서 설명한 신주 35% 희석 시나리오예요.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극심해질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판 자체가 얼마나 커지느냐에 달려있어요. 이 시나리오에서는 합병 발표 전후 변동성 자체를 활용하는 자산 접근이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세 번째 시나리오는 단독 상장 없이 합병만 진행되는 경우예요. XAI 인수 선례가 반복되는 구조예요. 교환 비율 게임에서 기존 테슬라 주주가 불리한 위치에 서게 돼요. 이 경우에도 발표 전후 주가 변동성이 핵심이에요. 네 번째 시나리오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 머스크가 말한 IPO가 연기되고 합병 논의도 공식화되지 않는 경우예요. 이 경우 테슬라는 불안감만 끌어안은 채 옆으로 기거나 밀리는 구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발빠른 사학개미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테슬라에서 빠져나온 자금 일부는 마이크론 같은 반도체 종목으로 이동하고 있는 게 데이터에서 보여요. 이 시나리오에서는 달러와 금 비중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섹터로 비중을 이동하는 흐름을 참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든 공통으로 해당되는 경고예요. TSLL이에요. 테슬라 주가의 2배를 추정하는 레버리지 ETF인데 국내 투자자들의 보유액이 33억 달러예요. 황당한 게 TSLL 전체 시총의 40% 이상이 한국인이에요. 10명 중 4명이 한국인이라는 얘기예요. 솔직히 이 숫자 보고 좀 걱정됐어요. 레버리지 ETF 특성상 장기 보유할수록 불리한 구조인데 한국인 비중이 이 정도면 다음 하락 때 피해가 집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변동성 구간에서 레버리지 ETF는 테슬라 주가의 충격을 2배로 받아요. 하락 시에만 2배가 아니라 매일의 가격 변동이 복리로 작용하는 구조기 때문에 장기 보유 시에는 따라가야 할 기준 지수보다 훨씬 큰 손실을 낼 수 있어요. 지금 이 타이밍에 TSLL을 들고 있다면 이 자산이 현재 어떤 변동성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지 반드시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해요.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2500조짜리 이벤트 앞에서 지금 내 포트폴리오가 어떤 구조로 이 이벤트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4가지 있어요. 첫째, 내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머스크 테마의 총 비중을 계산해보세요. 테슬라, TSLL을 포함한 레버리지 ETF를 모두 합산한 숫자예요. 이 숫자가 생각보다 크다면 IPO 시점 전까지 단계적으로 비중을 줄이거나 시나리오에 맞게 재배분하는 걸 고려해보세요. 둘째, 지금 TSLL을 들고 있다면 반드시 점검하세요.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비중인지, 그리고 장기 보유 중이라면 레버리지 ETF의 복리 손실 구조를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들고 있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면 지금이 점검 타이밍이에요. 셋째, 오늘 설명한 4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당신이 어디에 베팅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설정해보세요. 시나리오도 없이 자산을 들고 있는 건 어떤 패가 나와도 그냥 당하겠다는 거예요. 넷째, ARKK 벤처펀드의 현재 구성 종목과 스페이스X 비중을 직접 확인해봐요. 상장 전 스페이스X에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현실적인 창구예요. 2500조짜리 잔치가 열리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잔치판에서 식재료로 끝나는 사람과 돈을 버는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미리 알고 있었느냐 아니냐. 테슬라를 들고 있든 TSLL을 들고 있든 지금 아무것도 안 들고 있든 오늘 이야기를 들은 당신은 이미 대부분의 투자자보다 한 발 앞에 서 있어요. 그 한 발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느냐 마느냐는 이제 당신 몫이에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더 파고 싶은 경제 이슈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말고요. 어떤 사건 뒤에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제가 알고리즘 돌려서 다음 영상에서 제대로 풀어드릴게요. 구독하시고 알림은 꼭 전체로 설정해두세요. 시장은 타이밍이거든요. 부의 알고리즘과 함께 경제적 자유까지 꼭 찍어봐요.